네. 다음은, 면접. 이것만은 꼭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면접 때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면접관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한번 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목소리만 들어도 이 친구가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목소리가 작으면 소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낸다는 것보다는 자신감 있게, 힘 있게 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두 번째가 아이 컨택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쑥스럽거나 긴장을 하거나 그러게 되면 땅을 보게 됩니다. 눈빛을 잘 못 마주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때 자신감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면접관들과 아이 컨택을 하시고, 특히 본인이 질문이 안 왔다고 하더라도 면접관을 계속 보시고 면접관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 눈빛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시면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신감 관련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계공학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기술 쪽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연력학 제3의 법칙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잘 설명하시면 되는데,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알아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너무 예전에 배웠던, 저학년 때 배운 거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점점점 어떤가요? A 지원자는 점점점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신감 있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을 몰라요. 답을 모르는데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B 지원자처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할 때도 너무 죄 지은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게 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아가느냐,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B 지원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A 지원자보다 훨씬 낫죠. 그러면 C 지원자를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가 똑같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B 지원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로 끝났는데 이 C 지원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접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C 지원자가 답변을 더 잘한 거죠. 그럼 D 지원자를 볼까요? D 지원자는 어떠냐면 똑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했고, 추가된 게 뭐냐면 기회를 주신다면 입사 후 그 주제에 대해서, 주제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회사와 연관시켜서 PT를 발표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지원하는 회사와 본인의 직무와 함께 PT를 발표하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모르는 데서 그친 게 아니고, 알아보는 데서 그친 게 아니고,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PT 발표를 하겠다. 여기는 어떻게 깔려있냐면 입사를 시켜 주십시오도 깔려있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주제에 관련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하겠다는 이런 마인드도 있습니다. 아주 잘 썼죠. 그래서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A같이 답변할 수도 있고 D같이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면접관은 A 지원자에게 0점을 줬다라고 하면 D 지원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점수가 낮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감을 어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표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울 한번 보세요. 저도 지금 영상을 보고 제 표정은 어떤가요? 저도 그렇게 밝진 않은데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 다 긴장을 하기 때문에 특히 면접관 앞에 서는 면접자들은 표정이 다 무표정 아니면 인상을 쓰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여러 가지 표정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아주 이쁘고 잘생겼는데 상대방이 그냥 미남이고 미인인데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런 기분이 들겠죠. 기분이 계속 안 좋겠죠.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채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친구 들어오면은 우리 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분위기 좀 다운돼 있는데 저 친구 들어오면은 더 다운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요? 바로 이 표정입니다.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지시면 돼요. 이렇게 스마일,
딱 봐도,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이 친구 들어오면은 우리 팀에서 비타민이 되겠다. 우리 회사에 비타민이 되겠다. 이런 밝은 친구가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지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단기간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과 얘기할 때나 아니면 거울을 볼 때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밝은 표정 연습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표정이 아주 좋아지실 겁니다.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는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특히 대부분 한 90% 이상이 다 이런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표정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진정성인데요. 진정성의 반대가 그죠, 거짓이죠. 거짓을 말을 하게 되면 피노키오는 코가 커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나 하면 할수록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채용의 전 과정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것도 있지만 적합하지 않은 인재를 골라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면은 바로 탈락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 아까 구조화 면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조화 면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친구가 이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업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이 면접만 통과하면은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잘 보이고 싶고 좀 더 다른 다른 지원자들보다 좀 더 어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거짓말하거나 과대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진짜 너네 회사, 너네 직무에서 진짜 일하고 싶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많은 준비를 했고 그런 부분을 좀 진정성을 가지고서 어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부족하지만 노력했던 부분 이런 거 강조해서 좋고 그래서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어필하신다면 취업을 특히 면접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 역량인데요. 직무 역량은 지식, 스킬, 태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산 정비에 지원한다면 내가 필요한 지식은 무엇이고 스킬은 무엇이고 태도는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꼭 어필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대로 이 직무 역량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반으로서 계속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인재상인데 인재상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전 열정, 리더십, 창의성, 전문성, 성공, 실패, 글로벌 마인드. 그래서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답변하시면 좋고 특히 이제 구조화 면접을 할 때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경험 아니면 여러분들 프로젝트 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 생각을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 행동과 생각 그 속에 지원하는 기업의 인재상이 있는지를 기업은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행동을 보고서 이 친구가 도전적인 친구인지 아니면 소극적인 친구인지 아니면 이 친구가 리더십이 강한 친구인지 아니면 약간 이기적인 친구인지 그런 것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때 인재상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서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인재상과 맞지 않는 본인의 생각을 너무 끼워 맞출 필요는 없고요. 요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본인의 강점인데요. 우리는 지금 20살 다 이상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다 자라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학교 다니고 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본인만의 강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본인이 좀 더 힘든 역경을 견뎌서 나타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철인 3전 경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격투기를 했어요. 이런 거는 본인만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특별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조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격투기나 아니면 철인 3전 경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첫 번째로 체력이 강하겠구나. 끈기가 있겠구나, 열정이 있겠구나, 도전정신을 갖추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지원자가 갖고 있지 않은 여러분들의 강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어필해 주시는 게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입사 의지인데요. 입사 의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른 회사 어디 지원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네. 50군데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다른 데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어떻게 답변하시면 좋냐면, 경쟁에서 어디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꼭 오고 싶은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라는 걸 강조했으면 좋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입사 의지를 어필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탈락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탈락하면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게 가장 좋고요. 도전할 때는 본인이 탈락된 원인을 좀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고요. 그래도 계속 탈락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네, 경쟁회사, 같은 업종, 그리고 같은 직무에, 지금 지원한 것 같은 직무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 입사를 해서 경력을 쌓고, 나중에 제가 경력사원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입사 의지를 밝히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도 여기서도 본인의 입사 의지를 한 번 더 강조해주는 게 좋겠죠. 입사 의지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퇴사율이 높아지고 막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묻지마 지원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 꼭 가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게 다른 경쟁자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어필할 수 있는 것입니다.